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어폰을 꽂고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코스트코 주주이신가요? 아니면 최근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계신가요? 아마 둘 중 하나이실 텐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자료들이 완벽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심층 분석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방대한 분량의 기업 실적 보고서랑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 그리고 월가의 최신 분석 리포트들을 샅샅이 수집하고 해독해왔습니다. 정말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진짜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댈 핵심 주제는요. 바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026년 3월 5일 장 마감 직후에 발표된 코스트코의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시장이 코스트코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이 변하고 있다고요? 네, 흔히들 코스트코를 그냥 창고형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쌓아두고 싸게 파는 그런 단순한 유통업체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카트 엄청 큰 거 끌고 다니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이란 금리 변동성이 교차하고 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왜 영리한 투자자들은 코스트코를 거대한 투자 피난처이자 방어벽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이번 2026년 2분기 실적 데이터는 코스트코가 단순한 마트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거대한 멤버십 기반의 구독 경제 모델이라는 것을 수치로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수치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뜯어보면 단순한 방어주를 넘어서 엄청 공격적인 성장세가 보입니다. 월가 예상치를 훌쩍 넘겼죠. 네, 팩트셋에서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를 가볍게 비트했습니다. 지표 단위를 우리나라 언어로 명확하게 환산해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시장의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 코스트코 매출을 692억 9천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트코가 발표한 실제 총 매출은 695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엄청난 숫자네요. 진짜 엄청나죠? 이 거대한 숫자의 내면을 보면 상품을 팔아본 순매출이 682억 4천만 달러이고 여기에 멤버십 수익 13억 5,500만 달러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멤버십 수익만 13억 달러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역시 예상치였던 4.55달러를 기분 좋게 넘어서서 4.58달러를 기록했고요. 이게 전년 대비 꽤 오른 거죠. 네, 전년 동기 대비 13.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순이익 규모 자체도 전년 대비 13.8% 상승한 20억 3,5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진 공룡기업이 어떻게 매년 이렇게 두 자릿수에 가까운 마진 성장을 뽑아낼 수 있는지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 성장의 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전체 매출 총액이라는 겉모습보다는 동일 매장 매출이라는 핵심 지표의 속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요? 네, 유통업계에서 이 지표를 실적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규 매장을 계속 열어서 전체 파이를 억지로 키운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요.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존 매장들이 과거보다 얼마나 더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순수한 유기적 성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 진짜 알짜배기 성장률이네요. 그렇죠. 이번 분기 코스트코의 조정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조정이라는 건 그 가스 가격 변동이나 환율 영향을 뺐다는 뜻인 거죠? 정확합니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유가에 따라 워낙 널뛰기가 심하고요. 글로벌 매장들의 환율 차이도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가릴 수 있거든요. 노이즈가 덜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노이즈를 모두 제거하고 순수하게 매장 안에서 일어난 활력만 측정했을 때 6.7%가 성장했다는 건데 이는 시장의 기대치였던 6.3%를 가볍게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봐도 미국에서 6.4%, 캐나다에서 7.6%, 그리고 기타 글로벌 지역에서 7.1%가 올랐습니다. 골고루 다 올랐네요. 네,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기대어서 운 좋게 성장한 게 아니라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기존 매장들이 블랙홀처럼 더 많은 고객과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전방위적인 우상향이네요. 근데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이커머스, 그러니까 디지털 매출의 약진입니다. 아, 그 부분 대단했죠. 디지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2.6%나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코스트코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커다란 카트를 직접 끄는 맛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이죠. 특히 앱 내에 도입된 맞춤형 상품 추천 캐러셀 기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캐러셀은 스마트폰 앱에서 사용자가 화면을 옆으로 스와이프하면서 상품 이미지를 연속해서 볼 수 있게 만든 유저 인터페이스를 뜻합니다. 옆으로 넘기는 그거군요. 네, 과거에는 단순히 물건을 나열하는 수준이었다면요. 이제는 고객의 과거 구매 데이터랑 멤버십 정보를 분석해서 당신이 지난달에 산 휴지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 세일 상품은 어떤가요? 라면서 개인화된 화면을 스와이프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앱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장바구니에 하나라도 더 담게 되는 거군요. 게다가 인스타카트나 우버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과 연계한 당일 배송 서비스도 엄청난 트래픽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만 재미를 본 게 아니죠. 매장 내 상품 라인업을 보면 경영진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독특한 물건들이 꽤 있죠. 네, 여러분. 코스트코에서 5.8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거나 베이브루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야구공을 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골드바까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골드바 같은 귀금속은 마진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요? 코스트코가 굳이 이런 걸 파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매우 예리한 질문입니다. 경영진도 컨퍼런스 콜에서 명확히 선을 그었죠. 골드바 판매가 회사의 순이익을 극적으로 올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통업계에서 말하는 완벽한 미끼 상품으로 작동합니다. 미끼 상품이요? 트래픽 드라이버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와, 코스트코가 금괴를 판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호기심에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매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괴를 사든 안 사든 그들은 결국 매장에 온 김에 고기나 과일, 휴지를 한가득 카트를 담아갑니다. 금괴 구경하러 왔다가 휴지 사가는 거군요. 그렇죠. 브랜드 인지도를 젊은 세대까지 확장하고 막대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천자적인 마케팅 전략인 셈이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코스트코가 왜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경기 방어주로 평가받는지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악마의 대변인이 되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라고 하셨는데 코스트코가 최근 필수 소비재 가격을 대폭 내렸잖아요. 네, 가격 인하를 꽤 강하게 했죠. 예를 들어서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버터 가격을 13.89달러에서 8.49달러로 내렸고요. 계란이나 코코넛 워터 가격도 줄줄이 인하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소비자들에겐 천사 같은 기업이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마진을 깎아먹으면서 어떻게 방어주 역할을 한다는 거지? 오히려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길 법도 한데요. 겉보기엔 마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바로 코스트코가 쥐고 있는 강력한 가치 제한의 핵심입니다. 코스트코의 진짜 이익은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아니라 회원들이 매년 지불하는 멤버십 갱신 비용에서 나옵니다. 멤버십비가 진짜 수익이군요. 네,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질수록 소비자들은 어디서 장을 봐야 내 돈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필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코스트코가 경쟁사들보다 먼저 버터와 계란 가격을 내리면 소비자들은 이 가치 제한에 열광하면서 기꺼이 멤버십을 연장합니다. 멤버십이라는 확고한 구독 경제의 벽을 더 높게 쌓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주유소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을 아끼려고 코스트코 주유소에 줄을 서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추적해 보니까요. 그들 중 무려 50%가 주유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쇼핑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와, 절반이나요? 네, 즉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오를수록 사람들은 기름값과 식료품비를 아끼기 위해 코스트코로 몰려들고요. 이는 결국 이번 분기에 고객 트래픽이 3.1%나 증가하는 구조적 강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와, 기름 넣으러 왔다가 홀린 듯이 로티세리 치킨이랑 휴지를 사가는 그 마법의 루트가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군요. 완벽한 생태계죠. 그런데 도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좋은 실적, 그러니까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고 기존 매장의 성장률도 훌륭했는데 실적 발표 직후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코스트코 주가가 약 마이너스 2.4% 하락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를 받고도 주가가 미끄러진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참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린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극도로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실적 발표 당시 코스트코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무려 52.55배에 달했습니다. 52배요? 유통업계가요? 네, 일반적인 대형마트 경쟁사인 월마트가 보통 20배에서 30배 사이에서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투자자들은 코스트코에 사실상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술주에나 줄 법한 막대한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았군요. 그렇죠. PER 52배라는 건 향후 10년 이상의 완벽한 성장을 이미 현재 주가에 선반영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은 조금의 흠집이라도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팽팽한 상태였던 거죠. 그 흠집이라는 게 바로 멤버십 갱신율에서 나왔던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분기 글로벌 멤버십 갱신율이 89.7%를 기록했는데요. 엄청 높은 수치 아닌가요? 높긴 하죠. 근데 이게 전 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트코가 이코머스를 강화하면서 온라인으로 유입된 신규 가입자들이 급증했는데 뼈대 굵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 충성 고객들에 비해 이 신규 온라인 고객들의 멤버십 연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 단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겁니다. 기대치가 워낙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갱신율이 90%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었다는 사실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그 다음날 정규장 흐름이었습니다. 밤사이 공포에 질렸던 분위기가 무색하게 다음날 정규장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결국 주가가 약 플러스 1.5% 상승 마감했거든요. 이 하루 만의 반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밤사이 기관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엑셀을 돌려보면서 이성적으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다시 소화한 겁니다. 갱신율 정체는 아쉽지만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이커머스의 잠재력,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력을 감안하면 여전히 이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죠. 이성을 되찾은 거네요. 네, 거기에 코스트코 특유의 투명한 주주 소통 방식이 신뢰를 더했습니다. 맞아요. 코스트코는 다른 기업들처럼 매 분기마다 다음 분기엔 얼마를 벌 것 같습니다 하면서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잖아요. 네, 그들은 미래를 섣불리 예측하는 가이던스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월 순매출 지표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버리죠. 매달 성적표를 까버리는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경영진은 2월 한 달 동안의 순매출이 전년 대비 9.5% 증가한 21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팩트를 그대로 짚어주었습니다. 216억 9천만 달러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 전망치보다 지금 당장 전년 대비 9% 넘게 꽂히고 있는 확실한 현금 흐름의 팩트가 훨씬 더 강력한 안도감을 준 것입니다. 진짜 팩트로 승부하는 자신감이네요. 자, 그럼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경영진과의 컨퍼런스 콜이랑 두 주 서한에서 투자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던 핵심 발언들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공급망과 직결된 관세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이 아주 깊이 있게 다뤄졌습니다. 지정학적 변수가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던 IEPA, 즉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기반한 관세가 철폐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효화가 됐죠? 네, 이 법은 원래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강력한 무역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인데요. 이것이 무효화되면서 동시에 150일간 적용되는 새로운 글로벌 관세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었습니다. 수입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코스코 입장에서는 관세가 원가에 직격탄을 날리는 민감한 이슈잖아요. 경영진은 이 롤러코스터 같은 관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나요? 론 바크리스 CEO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관세 철폐로 인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잉여 이익이나 경영진의 보너스로 챙기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 거죠? 대신 그 비용 절감분만큼 제품 가격을 즉시 인하해서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죠. 와, 철저히 회원 중심이네요. 또한 새로운 150일 글로벌 관세 체제에 대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동남아시아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왔고요.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협력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가격 인상 압박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회원들에게 이익을 그대로 환원하겠다는 마인드. 진짜 이러니까 갱신율이 90% 근처에서 놀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도입이었습니다. 어떤 기술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보통 토요일 오후에 코스트코에 가면 막 카누나 카약 3대에 두루마리 휴지 50팩 산 사람들 뒤에 서서 계산만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대기열을 경험하잖아요. 아, 네. 모두가 공감하는 코스트코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죠. 정말 줄이 길죠. 네, 그런데 경영진이 이 계산대 대기 시간을 무려 8초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자동 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초요? 엄청 하네요. 카트 위에 달린 센서나 RFID 기술을 통해서 카트를 밀고 지나가기만 해도 상품이 인식되고 애플페이로 즉시 결제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AI에 대한 접근 방식도 꽤 신선했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트코는 자신들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AI를 억지로 개발하는 대신에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기존의 거대 AI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 직접 안 만들고요. 네, 소비자들이 챗봇에게 가장 가성비 좋은 대용량 기저귀 어디서 파나요? 하고 검색할 때 코스트코의 상품과 가격 경쟁력이 검색 결과 최상단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의 자사 데이터를 통합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의 검색 습관이 구글 검색에서 대화형 AI로 넘어가는 트렌드 변화를 아주 영리하게 올라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고의 그 답답함을 최첨단 기술로 뚫어내고 있네요. 이런 효율성을 무기로 매장 확장 계획도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만 4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했고요. 회계연도 2026년 말까지 총 28개, 그리고 2027년부터는 매년 30개 이상의 새로운 매장을 글로벌 시장 곳곳에 꽂아놓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30개 이상이면 확장 속도가 꽤 빠른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월가의 냉철한 애널리스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어떤 성적표를 매기고 있을까요? 벤칭가를 비롯해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요.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어서 1069.46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1,000를 넘겼군요. 심지어 BMO 캐피탈 같은 곳에서는 1,315달러라는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죠. 앞서 말씀드린 PER 52배라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단기적 경계감은 분명 존재하지만 코스트코가 보여주는 이 단단한 구조적 마진 성장과 이커머스 잠재력을 볼 때 그 프리미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표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핵심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로 좁혀지겠네요. 첫째는 경제가 호황일 때는 5.8캐럿 다이아몬드나 골디바 같은 프리미엄 이색 상품으로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고, 불황일 때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앞세운 필수 소비재로 중산층을 꽉 잡아두는 코스트코만의 독보적인 흡인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주주들에게는 가장 짜릿한 소식일 텐데요. 네, 바로 특별 배당금 사이클입니다. 아, 특별 배당 너무 좋죠. 코스트코 투자자라면 이 기업의 과거 행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스트코는 2015년,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3년에 걸쳐서 회사 금고의 잉여 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일 때마다 정규 배당과는 별개로 주주들에게 화끈한 현금 보너스를 쏘는 특별 배당을 실시해왔습니다. 패턴이 딱 있네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현재 코스트코의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할 때 조만간 이 특별 배당의 시계가 다시 울릴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신흥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매장 안착 여부도 장기 투자자들이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들을수록 참 든든하고 단단한 기업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제품 가격을 내려서 고객에게 충성도를 얻고, 그렇게 쌓인 현금은 다시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으로 돌려주는 이 완벽한 선순환 구조. 왜 월가가 이 종목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완벽한 안전지대란 없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기업의 내면을 향해 이런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전 세계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은 이커머스와 AI 기술을 중심으로 무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과연 이 치열해 희는 디지털 기반의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150일마다 룰이 바뀔 수도 있는 복잡한 글로벌 지정학적 무역 리스크를 무사히 넘기면서 현재 시장에 부여하고 있는 이 무거운 PER 52배라는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의 무게를 5년, 10년 뒤에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거대한 유통제국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코스트코의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 정리와 주가 반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